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퀀트 데디라는 별명이 있으신 분입니다. 퀀트 데디. 라기엔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네, 퀀트 데디 김성진 과장님 하나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이 반팔 티셔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몸이 좋으시네요. 네. 제가 좀 열이 뻗치는 스타일이라서 네. 네. 운동을 엄청 많이 하시는군요. 네, 운동 좋아하고요. 네, 또 먹는 거 좋아해서 그렇습니까? 그거를 또 칼로리를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운동을 또 네. 하시고 이 몸을 막 어디 막 보여줘야 되는데 그죠? 많이 그 보여줘야 정도는 되는데.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 정도면 정말 네. 저는 이렇게 몸 좋은 분은 처음 뵀어요. 저도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 뭐 호텔 수영장이라도 많이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살을 일단 빼야 돼서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이제 몸의 근육보다는 두뇌의 근육, 특히 이제 투자의 근육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퀀트 투자를 뭐 약간 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퀀트 투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퀀트 투자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투자에 응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좀 계신 것 같긴 해요. 네. 어떤 퀀트 오늘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릴 퀀트는 사실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퀀트랑 비슷하긴 한데 네. 좀 더 이제 제도권 금융에서 헤지 펀드 스타일로 플레이를 하는 퀀트들이 어떤 방식으로,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그 글로벌 퀀트들이 네.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이제 퀀트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대가 좀 많이 되는데 혹시 그 퀀트 쪽으로 원래 이제 보통 이제 수학과 물리는 아니다. 뭐 컴퓨터 공학과 뭐 이런 거 아마 전공하신 분들이 퀀트를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또 역시 수학 전공하셨어요? 저는 경제학 전공입니다. 경제학. 네. 네네네. 근데 원래 퀀트의 매력을 느끼신 거예요? 아니면 하시다 그건 보니까? 아니고 네. 저는 사실 이제 채권 트레이딩으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었는데 채권. 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감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데이터,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좀 더 확률이 높더라. 이런 네. 것들에 이제 베팅을 했을 때 훨씬 더 수익이 잘 나오더라. 그리고 리스크를 좀 더 경감시킬 수 있더라. 이런 것들에 좀 매료가 돼서 이제 채권 트레이딩 하다가 점점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혹은 이제 퀀트 트레이딩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또 이렇게 기회가 와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퀀트 트레이딩을 하고 퀀트 있습니다. 트레이딩이에요. 네네. 퀀트 투자랑 트레이딩이 좀 다르죠? 조금 거의 개념은 비슷한데요. 네. 퀀트 투자는 아무래도 좀 월별로 리밸런싱을 하면서 좀 네. 장기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반면에 이제 퀀트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저희는 또 이제 프랍 데스크이다 보니까 네. 이제 좀 단기적으로 이제 뭐 매일매일 거래를 한다던가 혹은 그 안쪽으로 들어와서 네. 장중에 이제 여러 번 거래를 하는 그런 이제 전략들을 세우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매매 체결 엔진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해서 이제 운용을 그럼 하고 막 있습니다. 초 단위로 막 매매하고 막 왔다 갔다 그런 건가요? 그것도 이제 전략마다 다른데 사실은 초 베이스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좀 더 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월리라든가 아니면 뭐 5시간 이렇게 이것도 이제 시그널이 언제 뜨냐에 따라서 사실은 매매 주기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데일리 안쪽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이제 단기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프랍 데스크 입장에서는 네, 저희가 네. 최적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체로 그날 성적이 거의 나오겠군요.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오전에 이제 저희는 또 이제 해외 자산만 다루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미국장이 끝나고 나면은 네. 딱 클로징벨 딱 하는과 동시에 이제 손익 얼마 이렇게 나오게 그래요? 됩니다. 그럼 밤새 일하세요? 그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알고리즘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을 이제 짜놓으신 거고. 네네네. 그 알고리즘대로 이제 투자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 근데 이건 뭐 개인이 접근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긴 한데 네. 또 이제 개념적인 부분, 관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이제 사실 일맥상통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사용할 아이디어들이 있군요. 네네. 그거를 좀 더 단기적으로 가져오는 것다 뿐이지 네. 사실 뭐 일반적인 퀀트 투자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 뭐 네.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개념적인 부분은 다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뭐 제가 알고리즘 만들어서 투자할 건 이제 안 되고 네. 이 퀀트 투자를 알거나 혹은 뭐 이 아이디어를 차용했을 때 좋은 점, 우리한테 유리한 점 뭡니까? 일단은 장점은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마음 편하다. 네, 왜냐하면 이제 노이즈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가 계속 오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고 이제 그 데이터 기반의 시그널을 내서 투자나 트레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이즈 또는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좀 덜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장점은 이제 직장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한번 좀 배워놓고 이 시스템을 내가 좀 받아들이면은 평생 써먹을 수 있다. 이런 네.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 너무 음란마귀가 많이 씌어 있어요. 지금 뭐 몸 때문에 말이 귀에 안 들어오신다고. 어떻게 이도박근 한번 보여주시고 시원하게 한번 다시 가볼까요? 그 정도는 제가 안 그 돼서. 정도는 아닐까요? 네. 네.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여러분 제발 좀 이제 그런 그 넓은 어깨 처음 봅니까? 정프로 매일 보시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렇게 몸에 약한지 몰라. 요즘 피지컬백이라고 또 네, 유행이죠. 보십니까 혹시 피지컬백? 저는 시간이 좀 없어서. 시간이 네. 없으세요? 이제 몸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넷플릭스에서 그게 지금 넷플릭스 거의 뭐 1위를 하는 것 1위, 같더라고요. 예. 네. 여러분도 굉장히 저질인 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인이 하게 되면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좀 더 자유롭고 그런 뭐 시장의 움직임에 따른 나의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초월해질 수 있는 네네. 그런 장점 분명히 좀 있다. 네네. 대신 그 상한가 이런 건 못 먹어보셨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네. 무조건 뭐 5% 안쪽이겠네요, 그죠? 그렇죠. 좀 수익은 좀 제한되는 반면 네. 안정성을 확보하는 투자 방식이라고. 장이 많이 오르던 빠지던 네네. 절대적인 네네. 수익률을 꾸준히 올라간다. 보장한다. 네, 그 대신 뭐 이렇게 상한가 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먹지는 못하고요. 우리의 영역은 아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만약에 자동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이런저런 판단이 시장을 보면서 이제 정말 내가 내릴 수 있을 때도 있을 텐데 네네. 그거는 무조건 내 판단은 그냥 제낍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알고리즘대로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 뭐 퀀트 트레이딩 하기 전에 제가 손으로 해봤었는데 알고리즘이 훨씬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또한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딱 판을 잡는 순간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또 호가창이 보이고 이렇게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또 저도 이게 알고리즘이 매수를 했는데 저는 또 반대로 잡고 있고 약간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제 예후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수시로 알고리즘을 바꾸는 건가요? 왜냐면 뭐 CPI 발표한다 그러면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네네네. 미국장도. 네네네. 그러면 이게 수시로 이벤트를 앞두고 알고리즘을 막 바꾸고 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팩터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네. 저희의 포트폴리오 안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CPI가 너무 과대하게 나온다던가 과소하게 나오면은 당연히 안 좋게 반응을 하는 전략들이 있을 건데 그런 애들을 보완할 수 있게끔 여러 전략들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깔아놓게 되면은 저희가 그런 노이즈를 어느 정도 상쇄하고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키워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거 응용하기 어렵진 않습니까 혹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요. 네. 사실은 요새는 또 뭐 퀀트를 배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이제 뭐 강화국 작가님도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강화국 작가님 말씀 들어보면은 사실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리테일 투자자분들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만 충분히 활용을 하셔도 퀀트 전략 여러 가지 전략들을 이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로 섞어서 네. 내가 원하는 어떤 고를 향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 뭐 콘트 전략들을 이제 아마 알고리즘 통해서 구사를 하실 텐데 네네. 하나만 좀 저한테 네.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요런 거 있다. 네, 이것도 사실은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요. 네네. 네, 잠시만요. 네. 제가 궁금하네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꽤 괜찮은 전략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하락장에서 네. 굉장히 방어를 잘 해주는 좀 디펜시브한 성격이 강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글로벌 퀀트들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아니면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전략인데 사실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그런 주식의 이퀴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경감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전략을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면은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 이름은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간 주간 분산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일별 변동성 빼기 주간 변동성을 저희가 수취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자산 유니버스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S&P 500이랑 나스닥 100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거고 매일매일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뭐냐면은 과거 5일간 누적 수익률 예를 들어서 뭐 5일 동안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하면은 이제 다 합치면 1%잖아요. 그럼 그 1%의 반대만큼 즉 내가 전체 들고 있는 자금 사이즈의 마이너스 1%만 이제 숏으로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계속을 하다 보면은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특징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크게 상승하는 구간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2020년 코로나 사태 때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SPY나 뭐 S&P 나스닥 같은 거 보시면은 이때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작년 같은데 보시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또 이제 2001년, 2001년, 2002년 요때도 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이거랑 이제 S&P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섞어 쓰게 되면은 내가 주식이 박살났을 때 얘가 어느 정도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전략, 즉 방어적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 어떻게 한다고요? 네네. 네. 여기 이제 과거 오늘 이제 목요일이니까 네. 이제 목요일 그다음에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네. 이제 저번 주 금요일 요 네. 5일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5일치 데이터를 네. 갖고 와요. 그럼 이제 5일치의 수익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5일치 수익률을 전부 다 합칩니다. 제 그러면은 거에 아니면 그냥 시장에? 시장에 S&P와 나스닥에 S&P와 나스닥의 네. 5일치 변화를 다 갖고 옵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거에 반대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5일 동안 S&P가 10% 올랐다. 누적이. 그러면은 내 전체 자금 사이즈의 10%만 인버스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네. 아, 내 나머지 90%는? 나머지 90%는 현금이죠. 현금? 네네. 그럼 만약에 저 5일 동안 빠졌으면 그러면은 반대로 롱으로. 네, 롱으로. 그러니까 반대 청개구리 전략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퍼포먼스를 보고 내 전체 자산의 10%만?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게 보시면은 수익률이 누적 수익률이 12%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포지션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의 변동성 레벨이 있을 거고 SPY 혹은 자기가 투자하는 이제 그 주식 전략이나 이런 것들의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 변동성을 매칭을 시키게 되면서 그러면 여기가 변동성이 작을 거니까 여기에 좀 더 많이 포지션을 들고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상쇄 효과가 일어나면서 내가 내 주식 포트폴리오를 방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매일 그렇게 해요? 네, 매일. 아니 희한하네. 자 오늘이 예를 들어 뭐 저 월요일이라 치죠. 네. 지난주 월화수목금 네. 5일 거의 반대편에 10%를 넣을 거 아니에요. 네네. 화요일이 되면 화수목금 월 네네. 이렇게 또 닷새에 반대편으로 10%를 또 가고 그렇죠. 그러면 열흘 동안 가는 거예요? 아니면 10%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제 요걸 운용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월요일 날 저번 주에 마이너스 10%가 빠져서 10%를 베팅을 했다. 근데 화요일 날 시그널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5%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5%를 줄여야겠죠. 그 5%만큼 줄이게 되는 겁니다. 제 10% 투자한 거에 5%를 네. 줄여요? 네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있어요. 네. 그럼 100만 원을 갖죠 월요일에. 네. 그 다음엔 그러면 100만 원에 5%가 준 95만 원이에요? 아니면 그냥 전체 사이즈의 전체의 5%? 네, 그럼 그러니까 50만 100만 원 원이네? 투자했으니까 50만 원은 빼고 50만 원을 홀딩을 하고. 그렇게 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동 평균 같이 가는 거네요.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네. 매일매일 주간 단위로 주간 계속 단위로 평균 계속 바뀌니까 그게. 시그널이 계속 자꾸 바뀌니까 뭐 넣었다 뺐다 이렇게 네네. 자동적으로. 네네. 근데 이거는 무슨 의미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면은 네. 사실은 이 네임이 뭐냐면 일간 주간 분산이라는 게 일변 변동성에서 주간 변동성을 뺀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주간 월화수목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데 주가는 이렇게 출렁출렁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요 출렁출렁이는 거를 먹는 전략입니다. 변동성 네, 그거만큼만. 일간 변동성이 주간 변동성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전략은 언제 돈이 되고 언제 돈이 안 되냐? 변동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 주가가
속된 말로 와리가리하는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수익이 잘 나와요. 그게 이제 요 2008년 그리고 2020년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와 그리고 작년 시장이었고 평소에는 얘가 이 사실 추세랑 평균 회귀랑 사실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얘가 그냥 가만히 놀고 있습니다. 가만히 놀고 있고 SPY는 뭐 돈을 벌겠죠. S&P는 돈을 벌겠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가 가만히 놀고 있다가 위기의 순간 얘가 구원투수로 나서서 아 내가 좀 하락장이니까 도와줄게라고 백업을 해주는 전략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특히나 하락장에서 파워를 발휘해야 한다 이거예요. 네네. 하락장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평균 회귀하는 즉 추세보다는 하락장이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빠졌다가 올랐다가 그렇죠. 데드캣 바운스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이런 수익 구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좀 빠지다가 조금 있다가 또 네. 빠지고 이렇게 네네네. 하는 거니까 또 네네. 올라오고 네네네. 약간 그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네네네.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전략화를 시키면 이런 이제 수익 구조가 나오게 되고 사실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평소에는 놀고 하락장에 방어해주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방어적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2 하면은 이제 요 수익 리턴이 커지겠죠. 여기가 12%인가 24% 이렇게. 그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죠. 괜찮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쓰냐? 이게 네. 굉장히 보시면은 변동성이 0.9%예요. 되게 낮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의 변동성이랑 맞춰주려면 네. 얘를 레버리지 몇 배 걸어야 되는지를 역산을 할 수가 있겠죠. 역산을 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S&P나 나스닥이 박살 날 때 얘가 딱 그 정도만큼을 상쇄를 시켜주는 네, 하락장에서 기술적 반등 일어날 때 거기서 먹고 그다음에 이제 또 네. 며칠 올랐으니까 또 그쵸, 팔면 그쵸. 또 개인들은 또 아니 뭐 기관들이나 이거 진짜 반등 아니니까 그렇죠. 또 그리고 그 살 때 저희는 팔고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평균 회귀하는 오실레이트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이런 걸 안 해봐갖고. 저도 근데 얘기 들으면 하락장에서는 좀 파워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야 흥미로운데. 네. 다른 전략도 있습니까? 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좀 보시면 재밌네요 이거. 이거는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호기심에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자재 쪽을 활용한 전략인데요. 네. 네, 보시면은 이제 원자재 밸류 전략이라고 해서 이것 또한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들 그리고 헤지 펀드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CME에 상장되어 있는 원자재 20개 종목들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주간으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 이 실수요자랑 생산자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두나 아니면은 뭐 밀이나 이런 것들을 네. 생산하는 사람들, 혹은 그게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요가 얼마나 센지를 체크를 해서 그걸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네. 얼마나 세냐. 그래서 체크를 해서 그러면 그 수요가 센 거에 좀 더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작은 거에 적게 베팅을 하고 만약에 이거 해칭을 반대로 했다. 그러면 이제 숏 포지션을 들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해칭 수요는 그럼 어떻게 하냐? 해칭 수요는 이 CFTC 미국 선물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매주 원자재 그 리포트를 발간을 하는데 그 리포트에 이제 해저들은 저번 주에 얼만큼 샀다, 얼만큼 팔았다 이런 것들이 다 숫자로 체크가 돼 있고 이제 이 전략은 그런 그 숫자 데이터들을 과거부터 싹 모아서 그러면은 이제 그 1년 동안 과거 1년치 동안 지금 현재 이 수요자들 생산자들과 수요자들 해칭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게 수요 해칭을 하고 싶어하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베팅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밸류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보통 이제 밸류가 이제 가치를 의미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 원자재 시장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요 실수요자 생산자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 원자재 시장의 빠꼼이라고 저희는 보통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이 수급에 대해서 잘 알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포지션을 크게 늘린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의 포지션을 따라서 복제를 해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이제 전략이
네, 나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글로벌 헤지 펀드 뭐 시타델이나 뭐 디셔 뭐 이런 이제 매크로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전략들 네.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저 전략? 대충은 이해했는데 솔직하게 해요. 조금 저는 약간 좀 어려워서 음. 자 다시 한번 만약에 제가 이제 저걸 하려고 하면 그 생산자들의 데이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네네. 예, 그 그리고- 해저들을 그러니까 해저라는 게 실수요자와 실생산자를 네. 포괄하는 용어인데 네. 그 사람들이 얼만큼 거래를 했는가 저번 주에 그게 이제 다 데이터로 나오거든요. 네. 이제 뭐 데이터 있겠죠. 당연히. 네. 거래량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물 데이터를 갖고 네네네 선물 하신다는 데이터를 거잖아요. 가지고 그거를 보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보통 금요일 날 발표가 돼요. 네.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그러면은 과거 1년치 이제 이 사람들이 해칭했던 그 물량 대비 네. 현재 얼마나 강하게 물량을 하고 있나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물량이 예를 들어서 과거 1년 대비 한 10% 늘었어요 저번 네네. 주에.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10% 늘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이제 원자재들 20개에 대해서 스코링을 1부터 20위까지 랭킹을 매깁니다. 네. 랭킹을 매겨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순위권이 높은 애들은 롱을 하고 순위권이 낮은 애들은 숏을 하게 됩니다. 1년 평균치보다 뭐 오늘이 높았으면 네네. 유가가 높았다. 네네. 1순위로 그러면은 네. 여기다 롱을 하고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가 좀 해칭 수요가 낮아서 그러면은 이제 랭킹이 밀려났다 20이다 그러면 이제 숏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매주 플레이를 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저번 주에 많이 산 거에 더 나는 베팅을 하고 네네. 덜 산 건 좀 빼고 이렇게 네네. 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만 가도 수익률이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물론 이제 굴곡이 있긴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전략도 굉장히 유의미한 전략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그러니까 과거 있습니다. 패턴을 찾아서 네네. 이제 현재 활용하는 거 다 네. 그런 부분 네네네. 그 아이디어를 내서 네. 하는 거구나. 아,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르는 거구나. 아 그죠? 아 뭐냐면 갑자기 생각났네. 예를 들면 기름도 그렇고 뭐 밀도 그렇고 원래 이제 하다가 수요가 좀 더 땡겨지면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약간 오르면서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 조정이 되면서 이제 수요 공급이 맞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투기적 수요들 요런 게 이제 몰리면서 더 많이 산 거에 더 많이 들어가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금액에 따라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게 움직이는 폭이 맞네 맞아. 절대 금액에 따라서. 아 그렇구나. 아 물론 이제 전체 시장의 규모에 비한 뭐 네. 적은 금액이니까 그렇죠. 뭐 그 정도 가격을 영향 주진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간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상품 가격들이 그렇게 실제 수요에 비해서 모자랄 때 갑자기 더 오르고 왜냐면 이제 이런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럴 수 있겠다는 걸 제가 3% 최초로 여기서 밝혀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어쨌든 퀀트 전략 중에 하나. 네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퀀트 전략이 뭐 정말 수천 수만 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이걸로 그러면 여러 가지를 같이 전략을 쓰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에 몇몇 전략만 딱 골라서 이걸로 그냥 쭉 가시는 겁니까? 네. 몇 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제 모든 전략이든 항상 박살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전략으로는 이제 운용을 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포트폴리오로. 그 전략들이 워킹을 하지 않는 순간이 올 때 내 계좌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퀀트 헤지 펀드들은 이런 전략들 특히나 이런 전략들 중에 서로 상관성이 좀 덜한 우리 상관계수가 좀 낮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전략들을 한꺼번에 포트폴리오에 모아서 이제 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전통적 자산 배분의 개념이랑 비슷하긴 한데 네. 그거를 이제 자산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팩터 혹은 전략이라는 단어로 치환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네, 이해가 아마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략은 되게 많잖아요. 네, 이건 사실 그냥 누구 기계 시켜놓으면 되는 거네. 컴퓨터 시켜놓으면. 그렇죠. 맞나요? 이렇게, 네, 만들어 놓고 저희도 그래서 만들어 놓고 이제 알고리즘을 돌려놓고 저희 업무 시간에는 새로운 전략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시장에 열리면 그때부터 컴퓨터들은 돌아가면서
그 시킨 대로 네. 그 조건에 맞으면 팔고 사고를 이제 막 반복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회사가 많아요, 전 세계? 그렇죠. 또 보여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 또 많기도 하거니와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좀 메인스트림이 되어버린 이제 퀀트 펀드들이 있는데요. 요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전체 헤지 펀드들 1위부터 뭐 1000위까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상위 10개만 자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AUM 기준의 순위이고요. 2019년부터 작년까지 랭킹이 어느 정도인가를 봤을 때 이 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퀀트 펀드이거나 혹은 퀀트를 사용하는 펀드들이거든요. 보시면은 22년 작년 보시면은 상위 10개 중에 7개, 탑 7개가 퀀트 관련 펀드입니다. 그래서 브릿지워터부터 시작해서 뭐 브릿지워터는 뭐 100% 퀀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퀀트 방식을 사용하고 맨그룹이나 뭐 르네상스, 밀레니엄, 시타델, 디쇼, 투시그마 이런 이제 퀀트 펀드들이 현재 글로벌 하치 펀드 업계의 탑을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탑을 달린다는 게 네. 그 돈의 AUM. 양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래요? AUM이 제일 큰 상위 7개 헤지 펀드들이 퀀트 펀드다라고 사실은 이제 글로벌에서는 이미 좀 아니 메인스트림 블랙록이니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블랙록은 이제 헤지 펀드보다는 뮤추얼 펀드이기 아, 그럼 때문에 뮤추얼입니까? 네네. 블랙스톤 블랙스톤도 헤지 펀드 아닌가요? 네. 뭐 순위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아 네. 그렇습니까? 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들 10개 중에 7개, 그러니까 상위 7개가 지금 다 헤지 네네. 콘트 펀드라는 거예요? 네네. 헤지 펀드 중에 네, 헤지 헤지 펀드 펀드들 중에. 중에 네. 네. 음, 이게 전 불과 세계 2000 펀드가 아니라 네. 헤지 펀드 중에 네네네. 전- 7개가 네. 퀀트를 이용하는 걸 네. 운영하고 있다. 그렇죠. 헤지 펀드는 보통 절대 수익을 창출하고자 그러니까요.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처럼 이제 절대 수익을 창출하는 이제 퀀트 펀드들이 이렇게 업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게 불과 2005년이나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이 과거 순위가 여기 10개 중에서 한 2-3개밖에 없었어요. 퀀트들이. 근데 이제 점점 이 데이터 시대가 오고 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이제 펀드들이 부상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시타델 같은 경우는 2021년에 9위였는데 네. 작년에 돈을 하도 많이 벌어서 바로 4위 올라와서 지금 5위죠.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이제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약간씩 좀 이렇게 푼 돈들을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기도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그 음. 안정성이 확보되면 저희는 이제 레버리지를 거는 거죠. 선물 옵션 같은 걸로. 왜냐하면 이제 안정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좀 더 크게 베팅을 해도 이 페이오프, 이 수익 구조가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실제로 이 시타델 말씀을 드렸는데 요 시타델 기사가 최근에 또 나와서 이제 작년에 보시면은 작년에 시타델이 35조를 벌었거든요. 헤지펀드 그 시타델 한 회사가 네, 한 회사가. 35조? 네네. 35조면 너무 많이 번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아닌가? 보시면은 자산이 한화로 69조였는데 35조를 벌었으니까 거의 뭐 반 정도 50%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엄청나죠. 네, 엄청나죠. 와 그래요? 네. 이 정도 사이즈로 이 정도 수익률 낼 수 있는 게 사실은 퀀트 업계에서는 되게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이들은 전략을 잘 짠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뭐 컴퓨터에 다 비슷한 거 쓰겠지 뭐. 네, 요런 전략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이제 그런 거 근데 이제 레버리지를 잘 썼네. 네. 말 그대로.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왜냐면 있고. 그냥 펀드만 하게 해서 저만큼 벌기에는 장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요 기사가 잘렸긴 했는데 밑에 이제 내려가 보시면은 사실 이게 잘렸긴 했는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타델이 작년에 이제 크게 돈을 번 전략이 사실 그 원자재 쪽이에요. 작년에 또 원자재랑 그다음에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그런 어떤 그 금리랑 원자재 쪽의 모멘텀 추세 추종 전략에서 네, 크게 좀 수익을 번 걸로 저희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지금 저 시청자분이 하나 물어봐 달라고 꼭 좀 부탁해서 네. 대신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시타델이 휩소 전략 쓰는 알고리즘 매매로 한국에서 철퇴를 맞았다. 아, 네. 그래서 그것도 4월부터 최근에, 네.
FT 신고제를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네, 그게 이제 요 시타델이랑은 조금 다른 회사입니다. 시타델 헤지 펀드가 있고 시타델 증권이 있는데요. 시타델 헤지 펀드는 이런 팩터 전략을 하는 회사고 네. 시타델 증권은 이제 거래소에서 마켓 메이킹, 시장 조성을 하는 회사인데 그게 이제 그 거래소들마다 다 규정이 달라요. 근데 이제 한국 시장에 왔는데 규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의 시장 조성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거래소나 이런 거 규정을 보지 않고 사실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빈번을 한데 네. 저희도 이제 매매 체결 엔진 같은 걸 만들 때 거래소 규정들 이제 해외 거래소든 뭐 이런 것들 다 규정집을 또 보거든요. 그래야 되겠죠. 네, 걔네들이 뭐 법칙으로 세운 어떤 룰들이 있으니까 네, 심판이 뭐 규정을 했는데 그걸 안 지키면 저희는 퇴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지켜서 이제 과징금을 먹은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시타델 헤지 펀드는 아니고 시타델 증권. 네. 이건 그리고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데 그 이런 퀀트 전략들을 쓰는 뭐 자동으로 이렇게 매매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알고리즘 매매가 없을 때는 그 빈틈에서 알고리즘 매매가 꽤 많은 수익들을 거둘 수 있었으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서로 다 쉽게 얘기해서 빠꾸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거기서 뭘 뜯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익을 창출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혹시 오는 건 아닙니까? 그렇진 않나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 아무래도 역시. 그런 전략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먹을 룸이 작아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퀀트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의 심리라는 게 결국은 이제 퀀트 시장이 포화돼서 수익률이 안 좋아지면 또 이제 퀀트 자금이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럼 또 언젠가는 또 사이클이 룸이 있기 생긴다. 때문에 룸이 생기고 그게 이제 아예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사실은 퓨어 알파 즉 무위험 차익 거래가 아니라 아까도 여러 가지 전략 말씀드렸지만 항상 터지는 구간이 오거든요. 그런 손실의 구간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걸 고수하지 못하고 나가버리게 되면 그 이후에는 또 다시 먹을 룸이 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줄어들긴 하지만 그게 네. 아예 없어지는 않는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하나의 저의 그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지만 전략이 뭐 한 100만 가지 있다 쳐요. 곧 우리 챗 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AI들이 요새 핫하죠. 100만 가지 다 공부해. 계속 돌려봐. 막 백테스트하고 최적의 전략을 그때마다 구사하는 날이 곧 오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것도 되게 논쟁이 많은 네,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왜냐면은 결국 돈의 주인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알고리즘이 그렇게 해도 알고리즘이 조금만 손실을 보게 되면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의심마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난 알고리즘 못 믿어. 내 손이 짱이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또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좀 줄어들 것이고 왜냐면 알고리즘이 100% 맞출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모든 알고리즘이 수익률이 그 히트 레이쇼 즉 그 적중률이 100%다라고 네. 하면 사실은 시장이 거래가 발생할 수 없잖아요. 모든 알고리즘이 그 가격에만 거래를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까 그 말씀 주신 시타델 네, 거기에 이제 9위에서 4위까지 껑충 뛰어올랐잖아요. 네. 거기 뭐 전략이 뭔지는 혹시 알려졌습니까? 아니면 전혀 비밀입니까?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추정할 뿐이고 그들의 매매를 통해서 그렇죠. 쟤들은 이 전략 쓰는구나 정도. 네네네. 추정할 뿐이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각 퀀트 펀드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밀 레시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런 전략 쓰는 것 같은데라고 추정만? 유추만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유추한 게 뭐예요? 혹시 아까 얘기해 주신 그런 거예요? 네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금리 모멘텀 전략 그런 것들에서 큰 수익이 났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은 혹시 그러면 우리 저 퀀트 대디님은 네. 무슨 전략 쓰세요? 사실은 뭐 여러 우리 가지 시장은 참 아예 안 하시나요? 아예? 네, 저희는 이제 글로벌 마켓 운영시이기 글로벌 때문에 마켓. 네, 해외 시장에 대해서만. 그래서 뭐 저희는 사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거를 좀 더 이제 어떻게 하면 저희의 환경이나 입맛에 맞게 개량화 시킬 것인가를 항상 연구를 하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모멘텀 전략이라든가 뭐 아까 그 일간 주간 분산 이런 것들도 좀 인트라데이 레벨 장중 레벨로 가져오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중요한 것도 이제 이게 원자재를 할지, 네. 아까 뭐 금리를 할지, 뭐 주식을 할지, 네. 뭐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런 것들도 이제 시장 매크로 지표를 보고 과거 현재 이 상황인데 그럼 과거에 비슷한 상황이 뭐가 있는지 찾고 그럼 그 과거 상황에 잘 먹혔던 전략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내면은 그런 전략들에 조금 더 이제 비중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 있겠죠. 네. 그럼 지금 생각하실 때, 네네. 이제 그거는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뭐 어떤 팩터가 좀 유망하고 좀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올해 주식 시장이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주식의 롱 포지션을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들 그래서 뭐 롱온리 모멘텀이나 주식 쪽 섹터에 말씀드린 뭐 롱온리 밸류나 아니면 퀄리티나 이런 것들 이제 주식 시장의 상승장을 전반적으로 향유를 하면서 그거의 추가 수익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잘 먹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사실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미래는 알 수 없다. 네. 그럼 우리 콘트데디님은 고객의 그 자금을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 저희는 이제 회사 자금. 회사 자금, 프랍 데스크라고 그러셨죠. 네. 참. 제 돈은 안 맡아주시겠군요. 맡을 수가 네. 없겠군요. 제 돈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뭐 책이나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콘트의 정석. 네. 우리 또 콘트데디님이 쓰셔서 콘트 투자에 대한 아주 해박한 기초부터 이렇게 다 알려주시는 그런 책이군요. 네. 제가 좀 난이도를 처음부터 좀 낮게 이제 차근차근 네네네. 이렇게 배치를 해놔서 아마 처음에는 이제 심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서점 가서 다 읽어도 됩니까? 아니면 꼭 사야 됩니까? 뭐 사주시면 저희 또 고물가 시대에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 가게. 네. 고물가 시대. 네. 퀀트 정석.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 시장은 퀀트하기 적절한 시장이 아닙니까 혹시?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봤을 때 네. 잘 먹히긴 하는데 네. 제가 이제 회사 소속에서 큰 규모 자금을 운용하기에는 좀 유동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특히나 그리고 또 이제 거래소 아까 시타델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어떤 규정들이 아직은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나 매매를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우리 시장이? 네네. 근데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잘 먹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생각하기에 그 미국 시장엔 퀀트로 뛰어든 애들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엄청 많죠. 그 시장에서 뭘 먹기보다는 그래도 아직 좀 더 룸이 있을 것 같은 한국 시장이나 아니면 또 다른 시장에서 뭘 해보는 게 더 먹을 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퀀트를 배우셔서 한국 시장에 적용을 하시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뭐 강황 작가님도 항상 소형주 쪽 위주로 네네네. 전략들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잘 먹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제도권에서 큰 규모 자금을 하니까 그 종목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으시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서 이제 그런 소형주 sek터에 이제 뭐 여러 전략들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꽤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황국 작가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이랑 이제 굉장히 이미지도 약간 좀 비슷한 천재과예요. 그런데 그분은 직장 때려치고 지금 한 6, 70억? 어우, 네. 대단하시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버셨어요. 콘트로. 그러니까 개인들이 하기에는 이 공매도 제도도 개인들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뭐 지금 뭐 신고하고 좀 해야 되니까 그런 제도적인 것도 좀 있어야겠어요. 네. 공매도.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 공매도도 해야 쇼트 쳐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이제 그 롱 온리 전략들도 꽤 잘 작동을 해서 데이터 상으로는 그렇습니까? 굳이 이제 공매도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그 대신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 롱온리를 하게 되면 시장 국면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락장에서는 전부 다 튀어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과거 경제 지표나 매크로 지표 봤을 때 하락장이 온다는 시그널이 온다를 판단을 하게 되면은 내가 좀 무리하게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전략의 비중을 좀 줄이거나 내 베팅 사이즈를 좀 줄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하락장에서는 내가 공매를 할 수가 없으니 좀 방어하는 스타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좀 합리적인 접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퀀트를 마음 먹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막 컴퓨터 막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냥 그 퀀트적 개념을 내 아이디어에 이제 삼아서 네. 그냥 내가 그에 맞게 거래를 눌러도 그럼요. 매수 매도 눌러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특히나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월간으로 돌리는 전략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거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월말에 내가 지금 여러 전략들이 시그널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종목들 리스트를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이제 월말에 한 번만 거래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저희 채팅창에 이 콘트의 정석 출판사 관계자가만 들어와 있는 모양입니다. 저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책 쏘라고 그랬거든요. 자, 출판사에서 책을 여러분께 20권 쏘겠습니다. 원래는 10권 대표님 얘기했다가 저한테 걸리는 바람에 20권. 자, 여러분 혹시 이 책을 받고 싶은 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방법을 제가 3분 안에 생각해 낼 테니까 하여튼 우리 출판사 관계자분은 책 20권 준비해 놓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저 김성진 과장님 잘못 오셔갖고 책 20권 또 뺏기게 생겼네요. 네. 책 공짜로 받을 수 있는 20분 저희가 선정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테니까 뭘로 하면 좋을지 일단 두 분 좀 말씀 좀 잠깐 나누고 계시겠습니까? 제가 그 방법 한번 지금 빨리 좀 찾아보겠습니다. 생방송이 끝나기 전에. 네, 그리고 저 퀀트 정석, 퀀트를 만약에 지금 그래도 좀 관심 있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분들이 제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콘트의 정석 책 말고 또 어떤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채널 이런 거 다양하게 있죠 요즘에. 그럼요. 또 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는 또 강원 작가님이 계시니까 저도 이제 제가 퀀트 꼬꼬마 시절에 강원 작가님 거 콘텐츠 보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약간 통계적인 그것도 좀 많이 있어야 되죠. 지식이. 네, 통계적인 것도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이게 개인들이 쓸 수 있는 퀀트 전략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략이 어떤 방식으로 이 금융시장에서 뭔가를 획득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전략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고 그럼 그 전략을 사실은 이게 저는 이제 항상 첫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심리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제 이 전략에 대해서 자기가 신뢰를 할 수 없으면은 심리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바로 전략 꺼버리고 내가 손으로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퀀트 전략 혹은 뭐 가치 투자도 마찬가지고 뭐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고 퀀트 모델링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심리적 상황이나 내가 어느 만큼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판단을 하고 공부를 했을 때 이제 좀 금융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내가 하다가 제게 제가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계좌 그냥 한순간에 놓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것들 가장 첫 번째 관문 제가 이제 책에서 첫 번째 챕터가 심리인데 그 이유도 사실은 퀀트 투자를 비롯한 뭐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의 가장 첫 번째 진입 장벽이 이제 심리적인 어떤 멘탈 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책 받는 분들이 책 받을 분들이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일단 되게 열심히 손에 드시네요. 로드북 관계자님 이메일 주소 빨리 여기다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메일 주소로 책 받고 싶은 진짜 꼭 필요한 분들 웬만한 분들은 그냥 서점에서 좀 사시고 인터넷 서점 가서 좀 한번 좀 사시고 보시고 정말 나는 퀀트고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조금 내 요즘 경제 사정 안 좋다 주식으로 많이 말아먹었다 뭐 이런 분들은 그 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이랑 받으실 뭐 주소 꼭 받아야 되는 이유 요 정도에서 보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괜찮으시겠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로드북 관계자분께서
그 책을 좀 시청자분들께 좀 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메일 주소 하나 좀 열어주시고요. 아유, 오늘 그래도 여러분 굉장히 운이 좋으신 건 오늘 아마 간만에 날 풀린 목요일이라 그런가 조금 약속들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저녁 약속들이. 그래서 오늘은 동접자가 약간 좀 줄었어요. 예, 그래서 확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지나고 한 요 저녁 방송이 업로드되고 다 보시는 대충 한 내일 낮 12시까지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한 20번 정도 저희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보내드린 건 아니고 로드북에서 보내주시는 거라 저는 그냥 생색만 냅니다. 자, 우리 로드북에서 나온 퀀트의 정석 김성진 우리 퀀트데디님 과장님께서 쓰신 책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근데 책이 굉장히 내용이 알차 보입니다. 제가 그냥 대충 봤는데 아주 알찬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네, 우리 김성진 과장님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고 퀀트로 또 알려주실 내용들이 있으실 때 저희에게 또 찾아주셔서 한 번씩 또 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함께 해주신 퀀트데디 김성진 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